야담 이야기. 노승을 구한 머슴이 부자 과부를 첩으로. 옛날에 성이 김해김 씨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집도 가난한 데다가 어려서 부모를 잃어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은 광산김 씨였습니다. 광산김 씨네는 300석 정도 하는 부자였는데 이웃에는 만석 거부인 과부 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광산김 씨네 집에서 30년을 넘도록 착실하게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 어른이 논을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하여 논으로 나가는데 이웃에 사는 과부 최 씨가 샘이 있는 곳에서 머슴을 불렀습니다. 평소에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던 사이인 최 씨는 머슴 김 씨에게 동네 주막에 가서 스님 한 분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머슴 김 씨는 그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는 길을 갔습니다. 과부 최 씨가 말한 주막은 논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주막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머슴 김 씨는 과부 최 씨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주막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어떤 남자가 스님의 옷을 벗겨놓고는 죽일 듯 패고 있었습니다. 머슴 김 씨는 방 안으로 달려들어 말리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을 때리던 사람이 이 중놈이 명당 자리를 잘 잡는 풍수쟁이인 체하고 1년 동안이나 내 집에서 공짜 밥을 먹었어 라며 또 스님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머슴 김 씨는 자신이 1년 동안의 밥값을 대신 치러주겠노라면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머슴 김 씨는 30년 동안 안 받은 세경을 염두에 두고 밥값을 치러주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막상 주인이 그 돈을 한꺼번에 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도 못 먹고 담배만 피우는 머슴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주인은 머슴 김 씨에게 100냥을 주었습니다. 머슴 김 씨는 100냥을 들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과부 최 씨가 어느새 머슴 김 씨를 따라 나와서는 머슴 김 씨의 돈꾸러미를 자신이 들고 나온 돈꾸러미와 바꿔주었습니다. 머슴 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과부 최 씨가 준 돈꾸러미를 들고 주막에 가서 보니 거기에는 101냥하고도 닷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치러야 할 밥값이 101냥이었던 것입니다. 머슴 김 씨는 101냥을 밥값으로 주고 남은 닷돈으로는 스님을 때린 사람과 화해주를 마셨습니다. 주막을 나온 후 스님은 머슴 김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머슴 김 씨의 부모님 맷자리를 잘 잡아서 장례를 모셔주는 것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머슴 김 씨의 착한 성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어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를 지낸 스님은 머슴 김 씨에게 첫 장가는 한 300석이나 가는 곳으로 올 가을 농사를 지은 후에 갈 것이고 두 번째 장가는 한 만석 정도 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요 하고는 떠났습니다. 머슴은 속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하면서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머슴 김 씨가 추수를 다 해놓고 지붕 이을 일꾼을 하나 구하려고 동네로 나왔는데 과부 최 씨가 여종을 시켜 집에 한번 다녀가라고 청하였습니다. 저녁 늦게야 과부 최 씨의 집에 들어서자 최 씨는 하녀를 시켜 머슴 김 씨를 목욕시키고 여자처럼 낭자를 틀어 올려 비녀를 꽂아주고 치마 저고리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머슴 김 씨가 영문을 물어보자 과부 최 씨는 오늘 밤에 김 씨가 머슴으로 사는 집 주인 어른이 나를 보쌈하려고 올 것이네. 나 대신 여기 가만히 누워있으면 오늘 밤에 자네는 주인 어른네 19살 먹은 딸과 혼인하게 될 것이네. 그러니 이불 안에 조용히 있게나 하고는 방문을 탁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후에 보쌈꾼이 달려들어 머슴 김 씨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주인 어른의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 어른이 자루를 열라 하자 머슴 김 씨가 자루 주머니를 꼭 쥐고 열지 못하도록 하자 주인 어른의 딸 방에 갖다 놓으면서 그날 밤은 딸과 함께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 자루에서 나온 머슴 김 씨는 그날 밤
주인 어른의 딸과 첫날 밤을 치러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주인 어른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혼인시킨 후 그날로 딸 내외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과부 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을 맞아들이고는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집안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부자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일가 친척 하나 없고 살림도 쓸 데가 없는데 여기 있는 김혜김 씨가 사람이 괜찮은 듯하여 인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들 아십시오. 그러고는 김 씨의 아내에게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귀밑머리를 마주 풀었으니 본처가 되고 나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나이가 많아도 혼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첩이요. 앞으로 서방님 모시고 잘 지내봅시다. 라고 일렀습니다. 김 씨는 광산 김 씨 처한테서는 삼남 이녀를 낳고 최 씨 부인한테서는 이남 삼녀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광산 김 씨 처의 아들과 최 씨 부인의 아들이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인인 최 씨의 아들만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 벼슬을 제수받아 임금을 뵙는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였습니다. 작은 부인의 아들인 자신은 어사가 되었는데 정작 큰집 아들은 벼슬을 못해서 자신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러면 내 아버지 성은 김혜김 씨지만 내 성은 도광김 씨로 하자. 라며 성씨를 내려주어 최 씨 부인의 아들은 도광김 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씨 유래담은 대부분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루거나 전쟁 등의 위험 상황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성씨의 시조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머슴이 스님을 구하고 명당을 얻어 아내를 맞이한 이야기는 죽을 고비에 처한 스님을 구해준 공으로 명당 자리를 얻어서 장가도 가고 그 후손 중 한 명이 어사가 되고 한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력담의 하나로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